12월 15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틀 동안 영상을 못 찍었네요. 죄송합니다. 커뮤니티에 댓글로 걱정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아닌데 저번 주말에 하루 종일 돌아다닌 데다가 이번 주에 갑자기 추워지면서 몸이 피로했는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네요. 제가 몸이 안 좋으면 약 먹고 하루 종일 계속 자면서 회복에만 집중을 하는 타입이라서 이틀 동안 푹 쉬어서 몸이 빨리 괜찮아지긴 했는데 또 계속 누워만 있었더니 뭔가 몸이 축 처진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편집을 하기는 하겠지만 아직 목이 좀 안 좋긴 해서 혹시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연차를 내고 쉬었는데 아마 내일은 무조건 회사에 나가봐야 할 것 같네요. 일이 좀 쌓였을 거라 내일은 영상 업로드가 좀 늦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차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지만 FOMC에서 파월 의장이 2024년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는 강한 매파 발언을 하면서 어제 미국 증시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1, 2년 정도 고금리가 지속될 거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이게 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연준에서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증시가 살아날 만하면 굳이 더 강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걸 보면 그런 듯 합니다. 그냥 상황을 봐서 그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얘기해도 될 걸 말이죠. 이렇게 딱 잘라서 2024년까지 금리 인하 없이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경기 침체가 오고 또 기업들이 힘들어져서 실업률이 급증을 하고 이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최근 매도세가 지속이 되면서 지지를 받아주지 못하고 121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61선까지 깨고 내려간다면 제가 생각했던 마지막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락이 나온다면 결국은 224일선 터치도 제대로 못 해보고 하락을 한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겠습니다. 그에 따라 다음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224일선을 바로 돌파를 해주면서 진짜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환까지 기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엠 보시겠습니다. 오늘 21선 터치가 나왔습니다. 계속 상승이 지속이 되려면 21선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와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그림이 나오지 못하고 오늘의 고점 라인 돌파를 못 해준다면 헤드앤숄더 느낌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만약에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그림이라면 포지션을 정리를 해볼 생각이고요. 지금 지수 흐름도 좋지가 않고 특히나 미국 상황이 좋지가 않으면서 외인 자금이 계속 빠지는 상황이라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전선 보시겠습니다. 조만간 121선 터치를 하러 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121선 뿐만 아니라 224일선까지 터치를 하고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흘러내리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특별히 거래량도 많이 터지지 않았고 해서 추가 상승에 여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물량을 좀 더 홀딩을 해볼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60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라면 손절을 해볼 생각이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대한전선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기대를 해보면서 단기적으로는 더 가져가 볼만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비교해서 그래도 지수 방어가 잘 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이슈가 아니라 외국인 영향을 크게 받는 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중소형 종목의 테마를 타는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일리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을 찾아보시는 편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 이슈라고 하더라도 지수가 밀리면 또 개별 종목들도 같이 밀리는 케이스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편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제 이후로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를 한 상태고 개인적으로는 121선 근처까지는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보시겠습니다. 제가 매도를 한 이후에
아래 224일선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채널 안으로 진입을 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 이제 다시 위로 올라주는지 계속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으로 양봉 거래량이 괜찮게 터졌다고 생각을 해서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매수를 할 생각은 없고요. 이유는 무중 물량 때문인데 생각보다는 매도가 크게 안 나오고는 있지만 조금 더 지켜보다가 위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좀 더 안전한 자리에서 재매수를 들어가 보려 합니다. 파라비스 보시겠습니다. 하락 추세선 돌파 이후에 계속 큰 변동성을 가져가는 중인데요. 개인적으로는 21선만 지켜준다면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큰 변동성을 내면서 매도할 사람들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여서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가 상승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장기 이평선 터치 전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내려가는 케이스가 많아서 121선 근처로 슈팅이 한번 나온다면 터치 전에 매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넥신 보시겠습니다. 유증 참여율을 높이려면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거래량이 실리고 하락이 나오면서 이평선들을 다 깨고 내려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보통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참여를 유도하고 그 이후에 하락을 내면서 패닉셀을 유도하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의 움직임은 예상 바뀐 것 같습니다. 아직 며칠이 더 남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상대로 슈팅이 나와준다면 저는 매도를 일단 해볼 생각이고요. 제넥시는 운 좋게 매수를 잘 잡아서 평단이 2만원 아래인데 종가 기준으로 19,000원까지 깨고 내려가는 무빙이라면 손절을 하고 나올 생각입니다. 장 중에라도 만약에 거래량이 또 크게 터지면서 내려가는 그림이라면 손절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일단 다음 주 초까지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A루트 보시겠습니다. 예상대로 이쪽 추세선 상단까지는 터치를 해줬고 이제 21선의 지지를 잘 받아주는지 그리고 다시 돌파를 해주는 그림이 나올지 볼 단계네요. 아직까지 뭐 특별히 다룰 내용은 없는 듯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보고는 있습니다. A루트는 계속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넨바이오 보시겠습니다. 그림만 보면 224일선 돌파 실패로 인한 하락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거래량이 줄고는 있지만 그래도 평상시 거래량과 비교를 해서는 꽤 터진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쪽 라인 121선과 걸쳐진 1900원 라인만 계속해서 지켜준다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평선들이 한데 모이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횡보하는 그림을 보여주다가 호재와 함께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넨바이오도 물량 계속 홀딩하면서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